자, 송관종입니다. 자, 우리는 꽃샘추위가 끝나가는데 미국에서는 또 갑자기 또 꽃샘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약간 걱정을 할 텐데 자, 미국 시장 다음 주에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최근에 이제 잘 치고 올라갔는데 지난 금요일 날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우려감이 불확실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이죠. 최근에 뭐 알루미늄, 철강 여기에 의해서 목재, 임산물 돈 되는 것은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 기타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호조되고 예산 절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한 경제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악재가 그동안 없었던 금융주들까지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일부 차익 실현하는 거냐 아니면 조정 장세로 전환이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랑설레한단 말이죠. 자, 이번 주에 이제 경기 데이터는 크게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발표된 이제 인플레이션 신호가 좀 강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죠. 다만 이제 이게 그 장기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태고 확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물가지수가 2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문제다. 그리고 엠파이어스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뉴욕, 이거 지급 가격이 폭등세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CPI나 PPI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또 이런 지표에서도 인플레이션 신호가 강화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건 금리가 좀 튀어야 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그럼 이제 금융주들이 뭐 특별하게 조정 받을 게 없단 말이죠. 트럼프 시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서 은행주들이 잘 치고 올라가는 그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뭐 모건스테인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잘 나가던 은행주들도 조정을 받는데 이게 변화의 시작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거란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조정 추세로 전환되는 건지는 바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면서 보시면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고점 돌파까지는 시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또 눌림목도 준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측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데 음봉이 툭 하나 떨어지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우리가 믿어줄 건 뭐냐면 요 60선과 20선 사이에 이 공간, 갭이 있는 거죠. 자, 갭이 있다는 것은 수급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자, 다만 이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뭘 걱정해야 되냐면 주가의 인장 강도가 헐거워지는 거,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매주를 써서 할머니가 그래서 고무줄로 달아놓으면 처음에는 고무줄 한 10대 개를 달아놓으면 인장 강도가 강해서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해서 고무줄이 삭게 되면 스치는 바람에도 톡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장 강도가 헐거워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한 3일 이내에 조정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음봉 3개 조정 마무리했죠. 그리고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은 약간 숨고르기가 나오고 수요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21선 위로 올려 세워놔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거나 음봉이 하나 툭 떨어지게 되면 아이고 좀 쉬어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미국 시장이 쉬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울 건 아니죠. 자, 다음 주에는 주택지표, GDP 수정치, PC 요게 발표가 됐는데 주택지표는 어차피 그닥 좋지는 않단 말이죠. GDP 수정치는 예전에 뭐 마이너스 성장 이런 거 나올 때가 문제지, 지금은 성장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정치가 조금 더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 다만 이제 이 메인은 PC인데 지난번에 CPI나 P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증가하는 것을 느꼈죠. 다만 이제 PC는 이미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거보다는 수급상의 문제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빨리 완화시키지 않으면 장세가 쉬어가는 장세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요?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2차전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꼭 그대로만 믿을 건 아니라는 거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들의 의도가 뭐냐? 상호 관세가 계속 부과가 되고 그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좀 털으려면, 비중을 줄이려면 끌어올려서 비중을 줄이겠죠.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요게 이제 순환매가 나왔는데,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를 올려놓은 건 좋다. 다만 내면에서 보면, 자, 에코프로 그룹 저 4개 회사가 있는데, 여기 CEO들한테 30%를 주식으로 줄게. 요게 주주가치 제고 차원입니까?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상승은 아니고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잘 치고 올라가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관세를 25% 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로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마 미국 내에서 좀 생산해 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우리 국립 기업들도 약간 타격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재고를 이제 많이 쌓아서 좋아, 그럼 관세 부과하기 전에 한 7개월치 재고를 그냥 미국에다 갖다 놓자. 그럼 관세 부과 못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럼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원료의약품 쪽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시켜 보자. 그리고 조인트 벤처나 이런 걸 설립해 가지고 생산 거점을 마련해 보자. 결국에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 소리죠. 그래서 관세의 실질적인 부과보다는 행정명령 방식이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미 증시에서도 금요일 날 이제 바이오나 이 헬스케어 쪽이 소폭 좀 강해졌단 말이에요. 다른 섹터 대비해서. 그래서 바이오는 그나마 괜찮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되겠죠. 새내기주, 액심 냉각,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양자컴은 잘 올라가다가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잘 올라가다가 이제 장후반에 된소리를 맞았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양자컴은 시차를 좀 두면서 올라갈 것이고, 다음 주에 이러한 일정이 있는데 뭐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지만 크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수급 부담이 없는 새내기주들,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주,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미러 간에 이제 그 사우디에서 해동을 통해서 했고, 여기에서 이제 유럽이나 또는 우크라이나 패싱이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그 50% 히토류 가져간다는 건 난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독재자라고 트럼프가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좀 빨리 좀 해라.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회의를 했었죠. 근데 독일하고 폴란드가 파병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러시아 적경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적경이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방위비를 많이 내고도 미군이 주둔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미군 편에 서가지고 야 좀 젤렌스키한테 좀 빨리 항복하라고 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도 다음 주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자, 다음 주에 프리지아처럼 활짝 필 테마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매주 한 다발의 꽃을 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꽃향기를 맡고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의 계좌도 저렇게 봄꽃처럼 활짝 피게 해주고 싶다, 이런 이제 열망을 담았죠. 두 번째는 이거 가지고 해소가 안 되면 이제 기타 치고 노래를 불려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 해소가 안 될 때는 공을 세게 때리는 골프도 치고 하는데, 아무튼 어려운 시장이지만 다음 주에도 프리지아처럼 활짝 필 그런 테마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그렇다면 그 테마가 어떤 테마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액침 냉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최근에 엔비디아가 그 딥시크 때문에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건 뭐예요? 블랙엘 칩이란 말이죠. 자, 블랙엘 칩 발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안 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 그 젠순왕이 좋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전 세계는 요 발열 문제를 잡는 기술 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테마는 순환매가 나오죠. 반도체는 대형주가 올라오고 옐로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몰캡들이 올라가는데,
얘들이 안 좋을 때도 스몰캡들은 치고 올라가요. 근데 스몰캡에서 이제 주로 뭐예요?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유리기판이 한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액침냉각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액침냉각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 저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 이쪽은 이제 뭐 태성이나 아니면 필옵틱스 이런 걸 해가지고 한 100% 이상 올라갔는데 100%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한 300 정도는 되어야지 잘 올라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이 블랙엘 반려 논란 때문에 이쪽 그 액침냉각 시장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은 1조 미만인데 이게 조만간 한 10몇 년 지나면 40조 이상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 HBM은 D램을 적층해 가지고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이용한 AI 반도체는 처리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복잡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많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막 수학 저는 수학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막 미분적분하고 하면 막 머리에 쥐나죠. 막 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컴퓨터도 똑같다.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쉬어줘야 되는데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 야 공부 그만하고 좀 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매들고 있으면 이건 이제 병나죠. 그래서 이런 발열 문제를 컴퓨터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 시장은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그 AI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ESS나 또는 배터리 시장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쪽에서 이제 유리기판 후속으로 이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차세대 AI GPU 블랙웰 수냉식 냉각 시스템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미국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게 좀 공급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번이 처음이죠. 이게 장후반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자 이제 테마가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대신 기존에 이제 잘 올라갔던 로봇이나 또는 뭐죠? 액침냉각 말고 이거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탄력이 둔화됐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에는 액침냉각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장후반에 봤더니 좀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자 아무튼 이쪽에서 그 직접 액체 냉각 방식의 수냉식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한 한국 기업을 물색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자 만약에 이 시장이 이제 파이가 많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HBM에 이어서 액침 냉각 시스템까지 한국에서 공급받게 되면 그래도 한국은 AI 솔루션 시장에서 위상이 좀 높아지고 관련주들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자 근데 그 젠슨왕이 최근에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8월 28일 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부 이제 그 수요자들이 블랙에 저 발열 문제 때문에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안 쓰면 아예 물량 안 줄 것 같으니까 물량을 좀 줄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취소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젠슨왕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리고 젠슨왕은 지금 사면 초과잖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에 입성할 때 초대도 못 받고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AI 관련주들 또 이 종목들이 그 미국 민주당의 어떤 자금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트럼프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낸시 펠로시의 남편 폴 펠로시가 이쪽 브로드컴이나 또는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샀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액체 냉각 방식은 어떤 게 있냐? 수냉식과 액침 냉각 요게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 두 개 다 활용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액침 냉각을 정보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침 냉각 뭘까요? 쉽게 라면, 면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라면, 양은 냄비, 국물, 면발 요거에 그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그런 관련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 면발, 머더보드, 우리가 메인보드라고도 하고 마더보드, 머더보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머더보드에 이걸 이제 열을 최대한 안 나게 하고 식히는 게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라면을 이제 끓여가지고 보글보글 끓여서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입으로 후 불어서 먹죠. 이건 뭐예요? 면발 온도보다도 이 면발의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면보다도 낮은 온도의 공기를 불어서 식히는 방식이죠. 자, 더 빨리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1분 안에 먹어 이러면 물에 담그면 되겠죠. 맛이 없어지긴 하겠죠. 다만 냉각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국물이 있으니까 면발 식혀가지고 다시 넣어 먹으면 빨리는 먹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게 바로 라면 면발 먹기가 요 액심 냉각하고 똑같다, 냉각 방식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고, 보통 데이터 센터에서는 냉각 방식을 세 가지로 해요. 공냉식, 순냉식, 액심 냉각. 요건 이제 액체 냉각이죠. 이 두 개는. 자,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차가운 공기를 서버로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시키다 보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일정 부분 많이 돌리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규모가 늘어나고 또 전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자꾸 절감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순행식이나 액심 냉각 요런 이제 액체 냉각 쪽으로 한다. 그럼 이제 순행식은 뭐예요? 물이 흐르는 그 파이프에다가 회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열을 식히죠. 근데 한계가 있겠죠. 그 액침 냉각은 뭡니까? 이거 이제 이건데 서버를 여기 통째로 여기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혹시라도 이거 전기가 통하는 건데 혹시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전기가 흐르지 않는 그 냉각수를 집어넣죠. 그래서 냉각류를 집어넣기 때문에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쪽 사업에 뛰어들고 한데, 아무튼 이런 액침 냉각이 시장의 주류를 이룰 것이다. 그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비전공자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다는 이야기죠. 자, 액침 냉각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냉각류가 절연이고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고 또 이제 기계 손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용기에 그 머더보드를 여기다 넣게 됩니다. 머더보드가 뭐냐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이거 컴퓨터죠. CPU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 건데, 데이터 센터용은 약간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요걸 이제 저기다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열을 식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액심 냉각인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10분의 1 정도 수준까지도 전력량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액심 냉각은 시장에 이제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원체 그 유리기판 관련주가 많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 안 올라갔는데, 이제는 다음 주에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단기로라도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 그 서버 렉 한 개당 사용하는 전력량이 얼마냐 봤더니 15kW. 그럼 4인 가족 한 달이 평균적으로 사용한 거 얼마예요? 3, 4kg 정도 되니까 한 4, 5배 정도는 사용을 하죠. 근데 엔비디아 최신 칩으로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30에서 40kW까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블랙열로 바꾼다? 그러면 140kW까지 현재보다 10배 증가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필연적으로 액심 냉각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액심 냉각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제 절연 유체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효율적으로 전달을 이제 하면서도 손상을 가하지 않고 전기 전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유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SK 그룹이 이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제 단상식과 또 이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절연 유체가 액체 상태로 이제 순환을 해요. 요거 액체 상태로 순환을 하면서 이 머더보드 여기에 이제 통과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요 방식이 단상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절연 유체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기체로 상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이제 상변화가 이루어지고, 근데 요건 이제 더 효율적이긴 한데 여기를 이제 밀폐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설비나 이런 게 이제 복잡한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기도 하고 알리바바에서도 액침낸거 활용합니다. 네덜란드 기업은 심지어는 이제 여기서 10배 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난방으로 활용한다 이런 이제 굿 아이디어도 내놨는데 결국에는 실현시키지 못하고 파산하는 그런 우픈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활용도가 좀 더 아주 커질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좀 보시라고 이제 요 그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본체 그 메인보드를 여기에 넣어서 이제 각각 선을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연결해서 하는 방식. 요게 이제 요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 GRC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제 표시한 것이고 여기 웹상에서 보면 이제 이게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요 모습을 이제 형성한 건데 그 내면을 보면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요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요 4기업 정도가 됩니다. AR 시스템, 사마에피스, PKI, 귀뚜라미, 범형. 이 기업들이 이제 뭐 액침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거나 글로벌 기업하고 협업을 하거나 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이 상장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상장해 있는 기업, 왜냐하면 이 시장은 40배 정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 상장된 기업을 봐야 되겠죠. 아까 이제 일상, 이상 아까 들어보셨죠? 그 이유 때문에 아까 단상이 뭐고 이상이 뭔지 요거 이제 설명했죠. 그럼 저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죠. 아무튼 기존의 공랭식을 대체하는 액침냉과 관련 신사업을 준비 중이다. 아직 확실하게 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질적인 수혜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종목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주로 정유 관련주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관련 테마로 해가지고 묶이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잘 치고 올라가는데 GST나 KN솔이나 그다음 LG전자나 이런 이제 큰 사이즈의 종목들 말고 그다음 유니셈이나 뭐 3S 이런 것들은 좀 적게 올라가죠. 워트 뭐 이 정도는 괜찮고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좋지 않고 한중 엔시스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ESS나 또는 배터리까지도 확장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중은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움직이죠. 그럼 이제 가장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한 4, 5개 정도 되겠죠. 그 중에서 삼성공조나 GST가 가장 잘 치고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액침 냉각이 그 데이터 센터로 휘발점이 돼서 이게 자동차용 또는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확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쪽에서 50년 업력이 있는 이 삼성공조 같은 경우엔 냉각 쪽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고 아까 GST 같은 경우에는 단상형과 이상형 두 가지 타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근데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거 종목을 좀 찍어서 알려드리니까 좀 안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이제 들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도 하니까 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을 분석하고 우리 시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런 테마를 이제 선견지명으로 알아보는 이유는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 있다. 저 역시 주식을 하는 한도 내에서는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수익은 수익 같지도 않는 이제 이런 건방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매일 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초보 투자자일수록 매일 먹고 싶다. 그리고 진짜 크게 한 방 먹고 싶다. 저는 이걸 어떤 투기를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골프를 백돌이 백순이 백순이는 안 되는데
아무튼 90세가 되기도록 하고. 자, 아무튼 그런 골퍼들도 있는데 타이거 우즈나 제가 좋아하는 저스틴 토머스처럼 멋지게 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눈높이를 낮출 게 아니라 주식은 눈높이를 자꾸 높여야죠. 안 되면 그런 전략을 들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알테오젠도 지금 882%입니다. 말이 좋아서 882%대 여러분의 계좌에 1000%가 딱 찍혔다면 어떨까요? 1000만 원이면 1억입니다. 저희 고객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1000% 근접해 가지고 찍혀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다음 주에는 이제 알테오젠이 바이오 자장격이잖아요. 하루 이틀은 쉬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반드시 치고 올라가요. 걱정이에요. 빨리 올라가가지고 73만 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안 좋은 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3천당 제약은 지금 260 갔다가 한 200% 좀 넘어가는, 살짝 눌러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드디어 제가 저는 이제 그 종목을 하나를,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절대 혼자 가져가라면 못해요. 그리고 왜 못 가져가냐면 이것 때문에 못 가져갑니다. 나는 매일 먹고 싶어. 그래서 항상 시장에 그 치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뭐가 올랐고 오늘 뭐가 올랐고. TV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 따라가면 하루차나 3일차만으로 끝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떤 돈은 빨리 벌고 싶고 마음은 급한데 갈 길은 멀고 해서 항상 쫓아가요. 그럼 이제 따라가면 하루 이틀은 치고 올라가는데 물리죠. 대신 이런 투자자들도 돈을 버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면 유동성 랠리가 나올 때, 이때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매매를 하면 유동성 랠리 때는 돈을 좀 벌어요. 그러나 나머지 시기에는 조정을 받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시장이 안 좋아도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좋아요. 투자금이 많이 쪼그라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많이 몰려 있을 때 우리가 돈 1000만 원 정도는 잘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루에 5%만 수익을 내보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5%면 50만 원, 곱하기 20일이니까 1000만 원. 그럼 첫 달, 둘째 달은 금융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쓰지 말고 원금에 재투자를 해요. 셋째 달부터는 한 4천만 원이 되죠.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고 2천만 원이 되면 2천만 원 5%만 내면 2천이니까. 세 번째 달부터는 버는 족족 쓰란 말이죠. 그래서 5% 정도 보면 4천만 원이 되죠. 그럼 여기서 돈 1000만 원 백도 사고 여행도 가고 품위 주비를 하시란 말이죠. 3천만 원 가지고 남는 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알테오제를 투자하고 3천당을 투자하고 또 새롭게 제2의 알테오를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고객 수가 가장 단일 상품으로 많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제가 탑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 종목을 베팅해드리고 또 매일 먹을 수 있는 이 투트랙으로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도와줘. 자, 네 번째 달에도 또 4천만 원 가지고 5%만 낸다고 해봐요. 그러면 돈은 계속 불리고 내가 쓸 수 있는 품위 주비는 돈 1000만 원씩 생길 수 있고 나머지 가지고 수익에 베팅을 하고 또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제가 송씨잖아요. 그래서 3S 투자를 하자. 그 가장 세이프티한 종목을 가장 빠르게 스피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테마 내에서도 가장 스트롱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하자. 그러니까 쉽게 리스크 없이 그냥 바로 세게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종목을 하자는 거죠. 저한테 전매 특허가 있습니다. 무슨 담배 장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특별하게 이 사람한테만 주는 판매권, 특허권, 여기 이제 전매 특허잖아요. 저한테 그게 있단 말이죠. 뭐냐면 잘 보세요. 이 121선을 완전히 내리죠. 이렇게 추세가 전환된 추세 상승 종목이 수급선 60선과 생명선 20선, 수급의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단기 이평선들이 모조리 모이죠, 여기서.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요 촉이 좀 발달해 있어요. 다른 촉은 모르겠는데 주식에 관한 촉은 척 보면 앱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월요일 날 첫 번째 종목으로 드렸어요. 안정적인 초보 투자자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딱 아침에 제시해 드렸단 말이에요. 아, 가는구나. 요 날은 이제 소폭 올랐고, 그 다음날 짱대 양봉 나오고, 하루 눌러주고, 급등 나오고, 앞으로 또 추가 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저의 전못 특화인데, 첫 번째 종목으로 이런 종목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번에 이제 재료가 나왔었죠. 이번 주에. 그래서 재료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치고 올라갔는데, 재료 이야기까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새내기주를 꼭 보시라. 시장이 어려울 때, 어지러울 때는 무조건 새내기주를 봐야 된다. 왜? 수급이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제 악성 매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악성 매물이 없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악성 매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살짝만 조정받으면 치고 올라간다. 근데 이제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음봉이 2개 떨어지는 거. 하나 떨어지는 것은 완음봉, 2개 떨어지는 건 투음봉. 자, 치고 올라갔다가 음봉이 2개 떨어지면 매수를 해요. 그럼 그 다음날 급등 나오고, 또 음봉이 하나 떨어지면 그 다음날 하면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제시해드렸던 IST가 43%가 치고 올라갔습니다. 어때요? 재미있잖아요. 1,000만 원 투자하면 얼마입니까? 월요일 날 첫 번째는 요거 폴라리스 오피스, 두 번째는 요거 제시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잔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매매를 하면 좋다. 그럼 이제 이거 언제 파느냐? 급등할 때 파면 돼요. 슈팅 나오면 21선이 무너지기 전까지. 여기는 이제 방송이라 그 문자 보낸 근거가 없네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저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팔면, 급등하면 팔면 그때가 꼭지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매도를 좀 어려워하는데 세상 쉬운 게 매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니요. 잘못했어요. 요거 급등 나올 때 팔면 되죠. 여기서도 팔면 되는데 이제 매수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 정배를 초입해서 잊지 말자 625, 60선이, 20선이 5선 위에서 공략한다. 일봉에서. 그런데 3분 차트에서 어디서 매수하냐? 9시 3분, 6분, 7분. 요 시가 대비해서 눌림목에서 공략해. 그럼 보합선에서 강보합에서 매수하죠. 치고 올라가면 당일날도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날 급등을 하게 되면 팔면 돼요. 여기서 또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때가 꼭지죠. 근데 3분 차트에서 21선이 무너지면 그때는 조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아이언 디바이스 이 종목도 정별 초입에 있잖아요. 그래서 음봉 떨어지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하면 재미있는 매매를 되죠. 매도는 언제? 급등하면 팔면 돼요. 짱대 양봉 몇 개 형성이 되면 좀 팔아줘야 되겠네. 분할로 여기서 팔고 하면 분할로 파면 고점에서 팔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첫 번째로 드렸는데 안정은 되어 있는데 세게 치고 올라가지 뭐 꼴랑 9%밖에 안 먹었어요. 저희는 7% 이하는 수익도 안 칩니다. 근데 우리가 계좌를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만들려면 한 달 만에 만들려면 얼마 수익이 필요해요? 5% 필요하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특화된 그런 매매 기법을 한다면. 자,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날은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맞선 보러 갈 때 연지권지 찍고 나가잖아요. 근데 상장할 때 처음에 이제 자신의 몸값 한껏 불려가지고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것은 다시 치고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요건 요날 공략을 하면 당일날도 23%까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난다. 그럼 어떻게 매수하느냐? 아침에 요 음봉이 떨어질 때, 자, 남들이 다 던질 때 매수를 해야죠. 여기에. 그리고 남들이 열광할 때 급등하면 팔아줘야죠. 이렇게 하면 세상 쉬운 게 주식이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하는데 이제 동방메디칼이나 이런 것들 보면 동국생명과학이나 바이오가 치고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 다음날 공략을 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항상 이제 우리는 그 처음에 이제 매수는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좋고 치고 올라가면 이렇게 짱대 양봉이 한 5개, 10개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때는 차익 실현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고점에서 차익 실현 해주는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죠.
그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고 반도체가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약간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들인 종목 주로 그런 것들인데 항상 정배열 초입에서 이격이 좁은 종목은 몸통을 줄인 날 이때 공략하면 재미있죠. 그래서 제가 잊지 말자 625 전선 위에 참새가 앉아 있듯이 몸통을 줄인 캔들이 앉아 있으면 그 다음날 급등한다. 아침에 9시 3분 6분 한 2, 3%에서 살 수 있죠. 치고 올라가면 당일날 한 10분 만에도 10%. 근데 뭐 요건 별로. 그리고 이제 정말 시장에 먹을 거리가 없다. 그럴 때는 약간 아침에 갭상승한 종목을 한다면 당일날도 16%까지 치고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아, 상한가를 그때 찍었는데 풀리더라고요. 아, 장후반에 상한가 입성을 못하면 좀 풀릴 수 있으니까 좀 차익 실현 좀 하자 올라올 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이런 매매를 하다 보면 새내기주들 뭐 아스트라시스나 또 온코크로스 한 85% 치고 올라갔죠. 바닥에서 사들였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치고 올라갈 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로봇주도 많이 해드리고 중간에 또 로봇주 공략을 해서 유일로보티스가 치고 올라갔고 고영이나 이런 종목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매달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5% 정도 수익을 낸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일부를 사용하고 부담 없는 돈으로 좋은 종목을 사서 좀 끌고 가는 거죠. 그럼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더블 시세가 나왔고 라이프 시멘텍이나 이것도 뭐 여기서 110% 치고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중장기로 성장 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1%,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700% 이상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이런 흐름을 가니까 제가 1월 달에도 1등. 근데 뭐 이거 1등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 상복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작년도 또 의지영우 캐스터가 말씀하셨듯이 만족도 부분이 1위를 기록했는데 이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전략을 잘 수립해서 분명히 투자자들이 어려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오셔가지고 이런 좋은 전략을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